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정치권이 채무한도 증액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은 긍정적이었지만 이날 발표된 주택 관련 지표가 저조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2%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역시 상승세를 주도한 것은 금융주였는데요. 프랑스 증시는 1%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할부 금융업을 허용하고 지방저축은행의 영업권 내 의무 여신 비율을 50%에서 40%로 줄이는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기업 채권 발행이 불발되고 신용부도수와 프리미엄이 리먼 사태 이전 수준에 다다르는 등 유럽발 재정 위기와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에 따른 불똥이 M1 한국으로 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어제 마감됐던 국내장부터 자세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상승하면서 215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간 낙폭이 컸던 저조했던 IT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 보고요. 또 특징주도 함께 짚겠습니다. 네, 전일 그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 시작 자체가 갭상승으로 크게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을 두 번째로 올려놨고요. 세 번째는 LG, 그리고 신한지주, NHN에 대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기관은 기아차, 대림산업, SKCNC, NC소프트, 효성에 대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대림산업을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하나케미칼,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을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기관은 IT주들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점 매수 이후에 좀 반등을 이용한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주 전체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요.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제일모직 순으로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폭의 갭 상승으로 장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일단은 3조 7천억 달러의 적자 감축 계획안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가 있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했다라는 소식과 또 양호한 주택 지표 등의 영향으로 상승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소식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갭 상승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애플의 실적 호조 소식으로 IT주들이 급등을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물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나섰습니다만 이 외국인들이 7천 계약이 넘는 선물 순매수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에 조금은 개선에 좀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 매수도 3,800억의 규모가 유입이 되면서 이 상승이 둔화되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IT, 그리고 은행, 증권, 건설, 철강 등 이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 주도가 됐었던 부분들이 어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었고요. 이 IT주들 같은 경우는 애플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삼성전자, 삼성 SDI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죠. LG 디스플레이, 이러한 대표적인 IT주들의 어떤 동방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CJ 제일제당도 5%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대한통운 인수에 따른 추가 예상 소요 비용이 연간 284억 원 정도로 예상되어 기업 가치 변화에는 크게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에 일단은 강세를 좀 보이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요즘 게임주들 강세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어제 NC소프트는 3%가 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신작 블레드 앤 소울이 중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강한 성장 가능성과 견조한 2분기 실적, 그리고 새로운 게임 발표 등 이 모멘텀 등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오면서 주가 상승의 기대감을 올랐습니다. 반면에 네오이지 게임즈는 좀 급락을 했죠. 이제 그 부분은 이 본사 건물을 한 800억이 좀 넘는 금액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네오이지 게임즈가 그동안에
어떤 부채 부분들이 양호했는데 한 500억 정도의 부채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신규 어떤 사업에 대한 혹은 이 투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성장세도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일단은 어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스카이라이프도 한 7%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향후 디지털 방송 전환 등과 맞물리고 올해부터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으로 이 고성장의 초기 국면으로 향후 성장성이 밝다라는 평가에 급등을 했습니다. 우신 시스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9%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0% 가까이 상승을 했죠.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신흥시장 진출 및 신차 출시에 따른 차체 설비 사업과 차체 부품 산업 호조의 외형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소식의 급등세가 나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예, 이번에는 코스닥 쪽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8거래일 연속 싸움에서 코스닥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였는데요. 코스닥 지수 전 고점에 대한 저항은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시총 10위권에 있는 종목 가운데 8개 종목이 올랐고요. 특히나 IT 부품주가 강세였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30포인트 정도의 시작을 했습니다만 예. 이제 사실 고점을 그 정도에 올려놓고 그대로 조금씩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상승 마감을 했죠. 자, 외국인부터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즘 이 종목 상당히 상승세가 좋습니다. 다음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두 번째는 고영, 그리고 성우하이텍, 보령메디앙스 아직까지도 강세입니다. 그리고 JNK 히터 이런 종목들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성광밴드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가 아마 가장 많이 밀리다 보니까 저점 매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젠, TK 케미칼도 꾸준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도 매수를 했습니다만 이 셀트리온의 상승세도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30선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 개인과 외국인의 매물이 상당히 컸습니다. 요즘에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세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물렸던 물량을 이제 본전에 던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저가 매수하신 분들도 일단은 지금은 차익 실현 좀 나서는 그러한 부분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관에 한 400억이 넘는 어제 같은 경우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상승세가 이제는 이제 전고점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 개별 종목별로 조금씩 너무 급등한 종목들은 조금씩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일 연속 지금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통신 장비, 유통 IT, 그 다음에 오락 문화, 건설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디지털 컨텐츠, 금속, 조선, 화학 업종들이 약세 마감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특징적이라는 것이 셋톱박스의 그 강세를 보였는데 휴맥스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코 셋톱박스 공장의 매각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는데 이 글로벌 셋톱박스 업체들의 이 구조 조정이 단행되기 때문에 국내의 이 셋톱박스 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만 보면은 예. 문재인 이분이 이제 테마주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문재인 씨가 이제 어떤 새로운 또 대권 주자로의 후보로서 야권에서 또 야심차게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대현이랄지 동양강철이랄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어제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물론 또 이쪽에 또 대선 테마주가 또 강하게 형성되는가도 좀 봐야 될 것이고요. 오히려 그렇다라면 지금 뭐 손학규 관련 테마주랄지 이제 다른 야권 주자들의 어떤 테마주들이 조금은 힘을 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조심을 하시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 정리를 해봤고요. 어제 아시아 증시는 중국을 제외하고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IT 대장주죠. 애플의 깜짝 실적 덕분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증시는 유독 부진했는데 중국 정부가 긴축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이슈 증시 마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택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또 야후와 인텔 등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 어제 같은 경우에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럽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애플의 그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호재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및 채무한도 협상에 진전이 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호재성 소식뿐만 아니라 그 업종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플의 어닝 효과로 해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고, 최근에 그리스 부도 불안을 해서 약세를 보였던 은행주들이 반등을 보이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 철광석 생산이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광산주도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상승 출발하고 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은행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 메르켈 또 하나 또 긍정적인 그 시장에서 조금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일 독일 메르켈 총리가 유로 정상회의에서 시장이 놀랄만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협상이 진전이 된 것처럼 유로 정상회담에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하면서 낙관론이 조금 시장이 퍼졌는데, 그러면서 은행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을 특징적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유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일단 독일의 얘기처럼 그 시장이 기대할 만한 조치가 없을지, 아니면은 놀랄만한 최근에 ECB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 국채를 조금 우량 국채로 전환하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나와보고 거기에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조금 애플의 호전된 실적으로 인해서 조금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됐지만, 조금 그와 반대로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를 좀 연출을 했습니다. 전일 200포인트가 넘는 상승을 하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조금 너무 시장이 조금 눌리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중에 발표된 주택 지표가 부진했고요. 그리고 금융주, 그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필수 소비재주들이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의 약세도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쳤고요. 미국 의회가 정부 지출 감소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안에 대한 합의점을 쉽게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장 후반 쪽에 나오면서 조금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미국 하원 쪽에서 그 재정 감축안에 대한 그 통과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를 이룬 미국 하원이 공화당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 4천억 달러의 국채 상한 증액과 균형 재정 의무화를 하는 균형 재정안이 234대 190으로 통과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면서 재정 적자를 매 전년의 절반 이하로 감축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균형 재정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수파 의원들이 지지를 받는 이 감축안이 공화당이 주장해온 정부 지출 삭감안과 증세를 어렵게 하는 내용을 현재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원에서의 통과 여부는 조금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권을 계속해서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해결이 돼야 조금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서 그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전일 200포인트까지 상승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꺾이지 않을 것인가, 그런 염려도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전일 발표된 그 주택 지표 그리고 실적에 관한 부분을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6월 그 주택 판매 건수 같은 경우에 477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0.8% 전월 대비 0.8% 감소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인 490만 건을 하회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상승을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살펴보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된 대출 조건, 강화된 대출 규제, 그리고 그 9%의 높은 실업률, 그 주택 압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주택 시장을 계속해서 침체로 이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그 작년 7월달 383만 건을 기록하고 난 뒤에 536만
6만 건까지 증가했던 이런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주택시장이 조금 개선이 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대출 규제보다는 아직까지 높은 실업률이 조금 호전이 돼야 주택시장도 좀 개선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일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좀 증가를 하면서 기존 주택 판매 건수도 좀 증가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은 시장의 실망감을 안겨주는 모습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율이 1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전달 같은 경우 4%밖에 안 됐었는데 이런 계약 취소율이 증가했다는 부분도 조금은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미국 북동부 지역 그리고 서부 지역은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남부와 중서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미국의 서부 LA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은 또 실적에 관한 부분도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금 장 마감하고 난 뒤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애플의 실적이 3분기 순이익이 73억 1,0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7.79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285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82% 증가한 수준입니다. 시장 예상치인 250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5.87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야후의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2분기 순이익이 2억 3,7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 19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인 2억 1,330만 달러에 상회를 했고요. 하지만 주당 순이익은 19센트를 부합을 했습니다. 매출이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은 하회를 했는데 페이스북과 구글과의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텔의 장 마감하고 난 뒤에 인텔의 실적도 발표가 됐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조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한다면 내일과 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내일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두 분의 투자 전략을 들어야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코스닥의 상승으로 가격 부담을 고려한 코스닥 업종 선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 과열 부담, 가격 메리트, 수급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이에 인터넷과 IT, 반도체, 통신 장비, 전기전자 쪽에 집중이 돼 있죠. 오락가 문화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양증권은 전일 코스피의 강한 반등은 불안 심리를 완화시키는 희소시기로 인한 결과로 판단을 했는데요. 먼저 미국 주택 경기가 바닥권에서 큰 변화가 없지만 재반 여건이 개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 역시 IT 업종의 실적 기대를 상승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주에 불안한 시장 환경 속에서 코스피가 하방 경직성을 유지한 후 상승해서 20일, 60일 이평선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동양종금증권은 이평선들이 수렴한 후 국내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미국 S&P 500 지수도 횡보 과정에서 대부분 이평선들이 수렴된 가운데 강하게 상승해 추세 상승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 자세한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상암지점의 최현석 대리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신한금융투자 오늘 투자 의견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7월 엔고 수혜주 찾기입니다. 최근 일본의 엔화 움직임에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지진 이후 7월에 엔달러 환율은 80엔대를 깨트리며 엔고는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3월 일본 정부는 과감한 자금 투입으로 엔고를 막았지만 최근 엔고 현상은 좀 유로와 달러 같이 하락세 그리고 일본 경제의 반등 조짐
또한 이제 외환시장의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불리는 투기적 수요의 증가로 인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고가 한국에 주는 영향으로는 우선 이제 한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거 엔고 시기에 부각이 되었던 자동차, 철강, 조선, 전기전자 등의 수출 증가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중 엔고 수혜주 1순위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일 수출 경합도와 입국자 증가 감안 시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유통 등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또 엔고 현상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주에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오늘 투자 의견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수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시작됩니다. 어제 우리 증시 24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2150선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시원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미국과 유럽 소식을 좀 종합해 봐야 되겠죠. 미국에서는 조정 양상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리게 나온 탓도 있었지만 주택 관련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고요. 여전히 미국의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당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하원에서 그중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에 나서고 있어 여전히 불확실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애플이 호전된 실적을 내놓으면서 급등했지만 반대로 야후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도 무디스의 평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평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도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향방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에서는 장 시작 이후에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저희가 꼼꼼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드리는 시간이 왔는데요. 김선환 대표님, 네. 외국인들의 변화는 거의 없었고요. 현물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팔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김선환 대표님 관심 종목 중에 조선주가 들어있었는데 어제 기관 쪽에서 실적 우려로 좀 팔면서 네. 주가가 많이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함께 좀 봐주십시오. 그렇죠. 지금 이 어제 같은 경우 조선주가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고, 그러니까 지금 기관의 그동안에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놓고 봤을 때 기관의 어떤 매수 매도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크게 엇갈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지수 자체를 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인다라면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수익성 게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업종별로 아주 집중적으로 매도를 한다거나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가 이제 어제 그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뭐 현대중공업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현대중공업 부분도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큰 폭으로 좀 하회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내놓으면서 지금 이제 나름대로 그 큰 폭으로 좀 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형 그 조선주들 위주로 좀 많이 밀렸죠.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상승을 상당히 많이 했던 빅3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일부 이제 어떻게 보면 업종 내에서의 순환매가 좀 들어온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중소형 조선주나 이 단조 이쪽은 오히려 또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상당히 그 수익률 게임을 위해서 많이 올라와 있고 고가에 지금 위치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를 좀 하고 근데 그런 대형주들이다 보니까 매도를 하게 되면 자금 여력이 좀 풍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가에 위치하고 있다거나 지금 최근 또 장세도 중소형주가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냐, 앞으로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업종이나 종목별로 조금은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시장도 이제 정고점에 거의 다 와 있는 상태고 그동안에 지금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나름대로 지금 그
위쪽에서의 매물 출회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압력이 많이 좀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종목별로 어떤 차트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중요 이동평균선 정도는 하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박스권의 전 저점이나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더 가져가실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되기 때문에요. 지금 상태에서 무턱대고 매도를 한다거나 이러시기보다는 조금은 더 추이를 좀 감망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미 올해 그 수주 목표량을, 그러니까 조선 부분에서 수주량을 이미 넘어선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너무 장사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저가 매수를, 그러니까 저가 수주라는 부분들의 우려감들은 예전에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많이 이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려서 좀 더 좋은 그런 자기네들의 영업 환경에 좋은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들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그 어떤 실적 시즌에 또 본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시 나타나겠습니다만 IT 주들에 대한 그러한 실적 부분이 지금부터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분기별로는 최대치의 어떤 매출을 좀 달성을 했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는 분명히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제 항상 그렇죠. 주가는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3분기 영업이익이나 이런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주가 흐름이 앞으로 향방의 방향성이 좀 틀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IT주들의 흐름이 좋은 흐름으로 간다라면 추세적인 상승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를 조금씩 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어떤 그런 갭적인 부분들이 거의 다 메꿔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신규 진입을 하는데 많이 올라온 이 코스닥을,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 시간상으로 많이 올라온 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진입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는 좀 조심할 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대형주들 위주 쪽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다시 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쪽에 저가 매수에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2150선 지지 여부를 보자 했었는데 어제 회복이 됐었고요. 네. 어제 IT, 증권, 건설 쪽이 강하겠다 예상을 좀 하셨었잖아요. 네. 정말 그런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전략 어떻게 짜주실지요? 네. 일단은 좀 시장이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 그리고 실적 효과 때문에 조금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2150포인트는 지켜주지 않겠나 그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그 재정 감축안을 비롯한 그 재정 위기 얘기가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유로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연출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시장이 밀려준다면은 2140포인트를 지켜주는지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시장이 조금 예상보다 강하면서 위쪽으로 간다면 2170포인트 돌파 여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초에 말씀드렸듯이 212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요 구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40에서 2170 정도는 오늘 하루 시장을 보고 하락을 했을 경우 그리고 상승했을 경우에 좀 대비를 했으면 하는 지지대라고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그 외국인의 선물이 계속해서 선물이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시장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그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추세적으로 좀 상승하려면 외국인 현물 매수가 좀 유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유럽과 그리고 미국에 촉발된 대외 변수가 조금 안정을 안정을 찾아야 실적이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장의 실적보다는 좀 그보다 더 큰 이벤트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저께 확인이 됐습니다. 애플의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은 그보다 더 큰 부채 위기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상승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계속해서 해결
해결이 되는지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에 어쨌든 선물 같은 경우 만기가 3개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단기로 봤을 때는 반등이 나아질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돌리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좀 잠시 본다면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서 이렇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제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미결제 동향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시장이 상승하면서 미결제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결제되지 않고 있는 계약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제가 되지 않고 시장이 상승하면서 결제되지 않고 있는 계약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후에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과 미결제가 동시에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이 미결제 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 실현하고 계약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선물 동향보다는 현물 동향을 계속해서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현물 매수 동향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의 재정위기 그리고 유럽의 재정위기를 꼭 계속해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지만은 시장이 좀 안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어쨌든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미 시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안 좋게 실적이 발표되지만 그 실적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는 것입니다. 2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3분기에는 개선이 될 것이라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지 아니면은 2분기 실적도 안 좋았는데 3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지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지 그 부분이 향후의 시장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T 건설 증권 같은 경우에 증권 같은 어제 말씀드린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1차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면 같이 갈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자리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 한 번쯤 반등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추세가 좀 가라앉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단기 대응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IT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IT 건설, 철강,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추세적으로 가져갈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은 가지고 가되 언급은 하루하루 언급은 계속해서 하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관심 업종으로는 유지를 하겠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 그리고 KP케미칼, 삼성테크인, 신한지주, LG 두산건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되는 종목은 없네요? 예, 아직까지 추가되는 종목은 없고요. 어제 두산엔진에서 조금 신한지주로 교체가 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그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예. 왜냐 왜 말씀드렸냐면 충분히 박스권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면을 잠시만 좀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7,000원에서 52,000원에서 3,000원까지 충분히 박스권 대응이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53,000원까지 상승한 구간이죠. 상승한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53,000원 구간에서는 1차 수익 실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N자형 반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전에 바닥이 72,000원이었고, 다시 75,000원 위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완만하지만은 N자형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하나, KP케미칼,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의 수급이 좋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종목을 가져가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만한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장에서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주실지 얘기 듣는 시간인데요. 김성현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자, 오늘은 IM이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IM 하면은 잘 아시는 분들은 이 DVD 플레이용 광픽업 전문 업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블루레이 관련돼서 이 테마로 한번 형성돼서 급등했었던 적이 과거에 있었었죠. 근데 이 회사가 작년 말에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서울대병원과 골다공증 진단기 개발 협력 MOU를 좀 체결한 부분들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LED 조명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수출이 증가가 되고 있고 롯데마트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가시면 사실 수가 있는데 요 부분들도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적인 흐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보시면 최근에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지면서 하락세를 멈추고 바닥을 이제 한 2달 정도 다지면서 이런 그 상한가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거래를 줄이면서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나름대로 그 눌림목 구간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번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거의 다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중요한 이동 평균선들이 위우상향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 좀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가능은 합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진입을 하셔가지고요. 시초가부터 4,700원 정도까지 눌림을 좀 충분히 받으시면서 매수를 분할적으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목표가는 5,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한번 그 매수가를 목표가를 잡아보시고요. 손절가는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300원이 이탈됐을 때의 20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20이동 평균선이 이탈됐을 때의 손절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 단기 종목도 듣겠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오디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반도체 제조 및 패키지 사업과 LED 모듈 그리고 센서 모듈 개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2009년 7월달부터 신성장 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사업 과제에 선정이 되면서 IT LED 기반의 식물 공장의 기술 개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이후에 좀 부각이 될 좀 기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연구 개발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업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한번 다음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일단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바닥을 현재 잡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바닥을 기면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소폭이지만 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반등이 나올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등하고 난 뒤에 이틀 정도 눌림목을 보였는데 요 반등 7월 18일 반등을 보였던 요 가격대 위에서 이틀 정도 눌림목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에서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9,230원에서 9,280원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대 위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조금 아래 꼬리를 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겁내지 마시고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손절가는 5일선 정도가 있는 9,070원 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매수가 대비 한 5% 정도 상승이 이상이 되는 9,780원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난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